안녕하세요. BTN 신행이야기 가피 목종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우영녀입니다. 오늘 모실 분은요, 불교계 대표 지식인입니다. 한국교수불자협회 연합회 회장 이상훈 교수님을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지나온 한 걸음 한 걸음이 불현이었습니다. 제20대 한국교수불자연합회장, 대전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이상훈 교수. 독실한 불자 집안에서 태어나 불교 종립대학인 동국대 경찰학과에 진학. 이후 정운 장교로 군법사를 겸직하며 불자로서 신심을 키워온 그가 대전대 교수가 되고 교수 불자 모임을 창립한 건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흔들리는 세속의 바람 속에서도 늘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고자 했던 지난날. 알아갈수록 점점 푹 빠지게 된 경전 공부 이야기까지. 불교계 석학 이상훈 교수의 가피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 이상훈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한국교수불자연합회 20대 회장입니다. 대전대학교에서 경찰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상훈 교수입니다. 네. 교수님은 지나온 한 걸음 한 걸음이 불현 아닌 게 없다고 느끼신다고요. 네. 제가 사실 불현이 어디서부터일까 한번 생각을 정리해 봤는데요. 네. 아마도 종립대학인 동국대학교에 진학하면서 그런 학연이자 불현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또 기숙사가 기원학사라고 있는데요. 예. 거기가 이제 아침 6시에 예불을 하고 공양을 하고 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불교학과 학생들이 4년 동안 기거하는 곳인데 저희 같은 그 일반 학과 학생들은 2년 정도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거죠. 예. 그 덕에 제가 이제 목탁도 좀 칠 수 알게 됐고요. 또 예불문도 외워가지고 아침마다 집전도 돌아가면서 했기 때문에 제가 단기 출가를 했구나 이런 생각을 그 당시에 할 정도였고요. 예, 지금도 굉장히 좋은 가피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그렇네요. 그렇죠? 네. 네. 재밌는 건요, 학창 시절 삼계사 그 주지스님이 너는 이 길로 가라. 그 진로를 정해주셨다고요. 네. 저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누다 보면 진로 네. 얘기가 항상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제 제가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 중에서는 강릉고등학교가 그 당시에 굉장히 명문이었거든요. 그렇죠. 다른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고등학교가 평준화가 됐을 때 거기는 오랫동안 비평준화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 학부모님들이 좋아하시는 스카이를 생각하고 공부하고 이러는 곳인데 네. 제가 동국대학을 간다고 이렇게 결정이 됐죠. 그 계기가 바로 삼계사의 어머니가 가셔가지고 진로를 상담하셨는데 이 좀 여러 가지 보시더니 종이에다가 꾹꾹 눌러 쓰셔가지고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이렇게 써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내놓으시고 이게 스님 말씀이시고 부처님 말씀이신 것 같다 이렇게 넌지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눈치도 조금 있었고 커서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형과 누나가 당시에 대학생이었고 저가 이제 서울로 유학을 가게 되면은 하숙비라든가 뭐 이런 재반 등록금이 이 감당해낼 수 없다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당시에 이제 동국대학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수준급의 장학제도를 시작했을 때예요. 예. 예, 그래서 4년간 등록금을 면제하고 매달 학비 지원금을 주고 기숙사도 내주고 이렇게 되니까 어머니 생각에는 이게 아마 부처님 가피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제가 이 경찰학과 교수가 되고 또 우리 경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돼서 정말 이게 불연에 계속 이어지고 제가 가피를 항상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정말 그러게요. 네, 진짜 네. 그래도 이제 친구들하고 이렇게 다른 선택이 되잖아요. 그쵸. 본인 선택보다는 네. 스님이 권유하셨고 네. 어머님이 이렇게 또 권유하셨고. 정말.
저는 이제 외할머니, 어머니, 또 할머니 이렇게 해서 저까지 오는 어머니, 할머니 이렇게 해서 저까지 오는 불교 집안에서 컸기 때문에 예. 자연스럽게 어머니 따라 절에 가고 또 어머니가 또 저 데리고 다니는 걸 너무 좋아하셨어요. 네. 그래서 장 보러 다닐 때도 데려가시고 아. 또 어머니들 모임할 때도 데려가시고 해서 저는 이제 어머니를 주변 분들이 백보살님, 백보살님 이렇게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왜 아주머니 이렇게 부르듯이 네. 그렇게 부르는 줄 알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했고 지금도 8순이 넘으셨는데요, 두 분이. 아침 5시, 저녁 6시에 TV 앞에서 법회를 하세요. 예불 보시네요. 예불 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거실이 생활 공간이기도 하고 예. 법당이기도 하다. 그런 생각이 항상 들죠. 맞다. 예, 그렇습니다. 아.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제적 사철이 삼계사인 거죠? 제가 고향에 있을 때는 어머니 따라서 아버지 따라서 삼계사를 다녔고요. 네. 서울에서 이제 자리 잡고 제가 집에 가까운 서울집이 있는데 서울집에 가까운 진관사에서 좋아요. 진관사. 예, 제적 사찰로 해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마 코로나 때문에 그 하몰당 네. 일요법회가 이렇게 열리지 못해서 네. 저는 이제 거기 쌍화차 마시고 또 팥죽도 사 먹고 이렇게 해서 부처님께 삼배만 올리고 좀 이렇게 1시간 정도 이렇게 머물다가 오는 걸로 이렇게 했죠. 네. 저하고 똑같네요. 저도 진간사에 아. 네, 자주 가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국문학과를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자그마한 반란을 도모했는데 그것이 일지망은 그때는 삼지망까지 할 수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동국대학 내에서 삼지망을 할 수 있었는데 일지망은 경찰행정학과를 써서 보여드리고 이지망, 삼지망은 비워놨다가 네. 그 담임 선생님 앞에서 국문학과를 썼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절에 가서 부처님께 딜을 했죠. 일지망 좀 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됐는데 덜컥 붙어 버려가지고 이 길로 이렇게 연결이 됐는데 굉장히 좋다, 만족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 문학 활동을 고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매주 우리 동해람이라고 지금도 강릉고등학교에 문학, 시문학 동인지를 내는 클럽이 있습니다. 동아리가. 그래서 매주 책을 내고요. 또 연말에는 시화전 합니다. 그러면 강릉여고 학생들이 와서 보고 네. 거기다가 꽃도 이렇게 달아주고 그러면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가슴이 쿵쾅거렸는지 모르고 네. 근데 그러다가 스스로 불자가 됐구나 느낀 순간이 찾아왔다고요. 아마도 그게 이제 제가 군대에 가가지고 저는 이제 정훈장교로 임관이 돼서 네. 군대에 이제 가 있어서 우리 병사들하고 같이 네. 동락을 하고 있었는데요. 매년 오시는 군법사님이 인사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우리 사단으로 배정이 안 된 거예요. 제가 20사단에서 이제 예. 정훈장교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여단장님이 다짜고짜로 말씀하시는 거죠. 너 동국대학 나왔지? 네. 네, 그렇습니다. 또 법당에 가서 1년간 오실 때까지 법당 그 법회하고 운영해 이렇게 하시는 거죠. 지금 그때 여단장님도 굉장히 불심이 깊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법당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저면 병사들 데리고 정원 교육 하듯이 하면 되겠다 이렇게 얕은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주말이 되니까 장교들, 하사관, 부부들 와서 앉아 있고 그러니까 너무 이제 어깨가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 눈에 이제 불을 켜고 무슨 좋은 말씀을 전달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뭐 여러 서적도 뒤적이고 네,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불심이 좀 이렇게 깊어지게 되고요. 우리가 그전에는 뭐 어머니 종교, 할머니 종교로서 제가 불교를 이렇게 썼다면 예. 저를 소개할 때 나의 종교는 불교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죠. 제가 얼마 전에 그 군불총 국군 불자 총신도회라고 하는 그런 네. 예, 있습니다. 단체를 예. 한번 갔었는데요. 그때도 제가 느꼈습니다. 우리 전법 포교가 굉장히 중요한데
군대의 병영에 한번 힘을 쏟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사회에 나오면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그렇죠. 일요일마다 어디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맞아요. 근데 군에 있으면 일요일마다 어딜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세 개 중에 하나 골라 그러면 예전에 뭐 초코파이 주는 데 간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온단 말이죠. 그렇죠. 우리 불교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잘 받아들여서 꼭 그 자리에서 발심을 하지 않더라도 사회 나와서 언뜻 생각하기에 참 그때 불교의 경험이 잘했다. 잘했다 하면 저절로 절로 오지 않겠나. 네. 예. 그렇게 생각해서 저도 우리 교불련을 우리 대학생에 대해서도 포커스를 맞추지만 네. 군 포교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좀 가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우 정말 좋은 너무 생각이세요. 좋은 말씀입니다. 네. 진짜 정말 이렇게 되면요 우리 불교가 정말 크게 될 것 같아요. 네. 네. 거기다가 또요 사실은요 아내가요 사실은 기독교셨다고요. 아. 근데 불자를 만드셨는데 그 비결을 만들었다기보다는 네. 예, 이 친구가 아마 저를 따라온 것이다 이렇게 쉽지 생각합니다. 않은데요. 처음 만났을 때 종교 얘기가 나와서 보니까 고등학교 때 교회 오빠가 좋아가지고 그때부터 다니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뭐 특별히 그 당시에는 뭐 신심이 두텁지는 않았죠. 그런데 이제 연애하면서 본가에 가서 어머니를 인사시키고 이럴 때가 있었는데 집안 분위기가 뭐 거의 법당 수준이니까 이 친구가 조금 이렇게 눈치를 좀 본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뭐 이런 상황이니까 너가 따라와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성의 그 아주 그 마음을 촉촉하게 좀 녹여주고 따뜻하게 해줬죠. 그래서 저를 따라서 어디든지 가겠다는 마음이 생기게끔 했고 그것이 뭐 영화관도 가고 식당도 가는데 절에도 갈 수 있다. 이런 식이 돼서 어떤 생활 공동체니까 우리는 같이 이렇게 다니면 좋겠다. 그래서 나는 결혼까지 생각하는데 뭐 법당에 갈 때 당신은 두고 오고 혹은 당신은 교회 가고 난 법당 가는 게 좀 어색하지 않느냐 이런 눈치를 조금씩 줬죠. 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집사람이 저의 이제 꼼딱지가 되고 저도 이제 집사람 꼼딱지가 돼서 어떻게 가면 같이 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법당도 다니게 됐습니다. 지혜로우시네요. 그래 모범을 보이면은 잘 네, 따라와요. 그래요. 네. 또 우리 교수님 뒷조사를 해보니까 한국 경찰학회장을 2번이나 맡으셨고 네. 또 대통령 표창은 물론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경찰청장 감사장, 와. 한국경찰학회 학술 공로패. 와, 그 성과가 이루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인데 스님 말씀 듣기 너무 잘했다는 생각 안 드세요? 늘 가피로 느낍니다. 네, 갚았죠. 네. 저는 이제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문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생각은 좀 다른 고등학교 학생들보다는 좀 넓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또 부모님도 그런 말씀을 항상 하셨고 어딜 가든 간절한 마음을 모아서 최선을 다하면 다 한 곳에서 만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했는데 아마 학생들도 가르치지만 경찰의 어떤 정책 수립이라든가 정책 평가 이런 과정에 대학 교수들이 가서 많이 관여합니다. 네. 그랬을 때 이제 제가 가서 일을 도와주고 했던 것이 경찰청은 물론이지만 뭐 행정안전부라든가 국무총리실이라거나 또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균형발전위원회 이런 정부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많이 관여하게 됐죠. 네. 그래서 한 10여 년 정도 되다 보니까 뭐 상을 준 것 같아요. 저 이름에 상자가 들어있어서 그런지 어딜 가면 이렇게 상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또 상을 받으려고 그러면 또 다른 후배들을 좀 추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더 받아도 누가 될 것 같아서 조금씩 이렇게 피하는데요. 아마 더 열심히 해달라라고 하는 그렇죠. 간절한 마음으로 네. 제가 네. 받긴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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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야말로 성공하셨네. 네. 그 말씀이 너무 귀하지 않아요? 네. 좋은 마음으로 이제 후배들한테 이렇게 이제 돌리겠다는 그런 마음이 대단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어떻게 그 대전대 교수 불자회를 만드실 생각을 하셨어요? 글쎄 말입니다. 이것도 사실 대전대학에 설립하신 지산 선생님 부부가 예. 불심이 굉장히 높으신 분이에요. 아, 역시. 글쎄요. 네, 그래서 그 대전대학 내에 석탑이 있습니다.
사립대학에 석탑을 가지고 있는 종교색이 없는 대학 중에 석탑을 가지고 있는 대학이 드물거든요. 드물죠. 그래서 참 그 묘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어떤 선배 교수님이 오시더니 또 동국대학을 나오셨죠 이렇게 말을 건네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익숙하니까 예. 또 불교에 대해서 또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보다 이렇게 들어봤더니 다른 이웃 종교의 불교 종교 단체는 있는데 우리 교수 불자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서 이렇게 주변에 사정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런저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제 발심을 다시 하고 제가 잘 가는 목욕탕에 좀 일찍 갔습니다. 예, 그래서 목욕 재결합식을 예. 열심히 이제 닦고 와서 한 2시간 썼나요? 2페이지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발언문해서 전체 교수에게 보냈습니다. 대전대학에 한 400여 분의 교수님들이 계신데 예. 그 중에서 14분이 답을 주셔가지고 저를 포함해서 14사람이 이제 시작했죠. 그래서 저는 그 내용 중에 뭐 수도를 합시다 이렇게 쓰면 잘 안 오시기 때문에 예. 제가 부처님의 방편을 이렇게 조금 썼습니다. 명산 대차를 다닐 것이다. 몸만 오시라 이렇게 했고요. 그렇게 해서 뭐 회비도 거두고 하니까 제가 총무를 맡았는데요. 네. 저를 찾아와서 부탁하셨던 그분 회장님으로 모시고 네. 이렇게 해서 진짜 그 돈에다가 가지고 다니면서 연잎밥 이런 것도 먹고 뭐 지리산에 좋은 사찰도 다니고 이렇게 해서 올 때는 또 절터 예. 무슨 사지 이런 데 들리면 거기에 역사학과 교수가 있고요. 국문학과 네. 교수님이 계셔서 문화해설사 역할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너무 잘 되고 너무 좋아서 매번 뭐 밥 먹자, 뭐 만나자 해서 정말 흥이 났었습니다. 네, 좋네요. 아, 네. 교수님 대단하신 게 불자 교수들 일단 모아놓고 그 다음에는 학생 불자 모임을 만드셨다고요. 이름이 유심회라고요. 유심회입니다. 아마도 그게 제가 이제 불자 대불련 학생회를 동아리를 만든 것은 아니고 우리 1982년도에 유심회라고 만들어져 있는 것을 제가 지도 교수를 맡을 때 2명의 학생이 있었거든요. 예. 요즘 학생들은 뭐 성적에 대한 거, 취업에 대한 거, 또 자격증 따는 거 여기에 더 가치를 두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종교 모임이 잘 안 나오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교수 불자의 총무를 하다가 0구년이 돼서 뉴욕에 1년 있다가 다시 들어왔거든요. 예. 근데 이제 총무 자리 내놔라 그럴 수도 없고 근데 그분들이 저보고 저기 대불련 지도 교수를 좀 하면 어떻겠나. 그래서 저도 이게 제가 또 소임을 받았구나 해서 갔더니 회장도 없고 2명이 있는 거예요. 회장 학생은 군대를 가버려서 소식도 연락이 안 되고. 네. 그래서 그때 시작해서 지도 법사님도 모시고 동아리방도 꾸미고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단의 전법단을 찾아가서 예. 또 예산도 좀 받아가지고 동아리방을 법당으로 만들고 또 불단을 만든 다음에 부처님도 모셔오고 이렇게 해서 법당을 만들어서 학생들을 모집했는데 학생들이 이제 조금씩 늘어나서 27명까지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 이제 동아리 홍보 부스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예. 이 대불련에 중앙회가 있거든요. 예, 대불련 거기에서 중앙회 있습니다. 그 부들을 많이 보내줍니다. 그걸 가지고 학생들한테 홍보를 했는데 17명이나 모았습니다. 학생들을. 신입생을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50명에 육박하게 되었죠. 대단하시네요. 저는 네. 지금 여기 인터뷰하러 나오는 걸 이제 준비하면서도 내가 복을 받았으니까 와서 뭔가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죠. 네. 그 대전대 학생 불자문 유심회 지도교수 소임을 맡고 계시는데 개강법회, 종강법회. 법회 그 이름이 참 특이한데요. 네. 저도 교수입니다만 우리 경찰학과 학생들 보기는 쉽죠. 뭐 부르면 조교 선생이 이제 데려다 주고 스스로 오니까. 근데 이제 탁과 학생들에게 오라가라 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낙 바쁘게 살죠.
뭐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 리포트도 맞아요. 써야죠, 네. 자격증도 따야죠, 뭐 또 연애도 해야죠, 뭐 여러 가지로 바쁜 학생들이라 시간을 낼 수 있을 때가 아마 이제 개강할 때다. 그래서 너 방학 어떻게 보냈냐 예, 이런 거 좀 물어보고 궁금하니까 서로 모이고요. 그렇죠. 예. 또 종강법회는 이제 방학인데 너 방학 때 뭐 할 거니 이렇게 서로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우리 얼굴도 보고 이제 한동안 못 볼 텐데 이렇게 얘기하고 또 방학 때는 이제 템플스테이를 데리고 다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템플스테이 계획도 좀 알려주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얼굴 보게 되는데 그래서 학기 초에 개강법회, 학기 말에 종강법회 이렇게 두 개 나눠서 합니다. 근데 무슨 일이든요 혼자서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러죠. 그죠? 뭐 유심회가 자리 이렇게 잡기까지 큰 힘이 되어주신 분이 계시다고요. 아, 네. 경조 스님이라고 대전 보현정사의 주지 스님이십니다. 비구니 스님 말씀. 비구니 스님이시죠. 예. 네. 아, 스님도 아시. 저희들하고 그 달라이라마 방한 추진회를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네. 아이고. 너무 열정적이시죠, 스님. 맞습니다. 네. 저도 정말 부처님의 가피를 입어선지 그 스님하고 이렇게 연이 닿은 거예요. 그래서 스님을 찾아뵙고 저희들 지도법사를 좀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셔가지고 법당 청소부터 시작하시더라고요. 우리 학생들이 올 때인데 그래서 학생들하고 같이 청소하고 또 피자 사주고 네, 그리고 법회 끝나면 항상 공양도 이렇게 도와주시고요. 네. 아. 최근에는 이제 우리가 개강법회를 했거든요. 그때 와서 이제 타인을 존중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이렇게 진행을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학생들이 이제 두 조로 나누어서 서로 삼배를 하는 거예요. 네. 거기 학생이라고 제가 표현했지만 거기에는 교수와 지도법사가 포함됩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다른 그 보부들한테 삼배를 받거나 또 교수님한테 삼배를 받거나 네. 심지어는 스님한테 삼배를 받으니까 대단히 그 경이로운 경험을 그렇죠. 한 것으로 네. 느끼고 또 그 소회를 들어봐도 평생 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그만큼 경조 스님께서 굉장히 그 학생들의 마음을 잘 다독여 주시고요. 그래서 저도 오히려 학생들과 같이 경조 스님께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네. 대단하시네. 인연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동국대를 가신 거나, 그 다음에 또. 대단하시다. 교수불자연합회 만드시고, 한국 교수불자연합회 학술지 편집위원장도 맡고 계시다면서요. 네. 그 불교 공부를 꽤 오래 아주 즐겁게 해오셨다고요. 네, 제가 이제 회장 소임을 맡게 된 것은 이제 올해 3월 1일부터인데요. 그 전에 4년 전에 편집위원장을 맡아서 저희들이 이제 학술 단체이기도 하거든요. 신행 단체도 되지만은 예.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를 발행합니다. 1년에 한 3번 정도 발행하는데요. 네. 이것은 교수들이 이제 자기 평가를 위해서 항상 논문을 써야 되고 어딘가에 실어야 되거든요. 예. 굉장히 중요한 학술지죠. 그래서 이제 불교 관련된 논문을 주로 심사해서 게재하고 그 게재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하는 것이 편집위원회이고요. 거기에 이제 책임자가 편집위원장입니다. 네. 제가 그걸 맡다 보니까 논문이 이제 등재와 등재 가와 등재 불가 그 사이에 있는 논문 같은 경우는 제가 일일이 읽어봐야 되거든요. 근데 읽어보니까 모르는 얘기도 너무 많은 거예요. 어려운 게 불법인 경우도 많아서 그래서 제가 속으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를 몇 개 이렇게 서치해서 예. 요즘 뭐 인터넷에 들어가도 예. 이렇게 많이 찾아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이렇게 찾아보면서 조금 공부를 하게 됐고 동국대학의 그 불교 학술원에 예. 불교 한문 아카데미에서 그 경전 공부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부처님이 갚이다. 보통 오프라인으로 하면 대전에서 서울 와서 강의 듣기 어렵거든요. 어렵죠. 근데 이게 코로나도 이게 덕이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신청을 하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경전 공부를 하면서 좀 많이 수양도 되고 그동안 좀 마른 땅 같았던 저의 마음에 한 바가지 물을 이렇게 붓는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네. 좋네요, 정말. 이번에 그 한국교육 교수급 불자협회 회장이 돼서 되고 나서 또 스스로 한 3가지 일이 있다고요. 뭘까요? 궁금하네요. 저는 그 의미를 생각했습니다. 왜 이런 소임을
맡게 되었을까? 그랬을 때 제가 이 불연의 하이라이트를 하기 위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저부터 좀 정갈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이제 가까운 절에 가서 삼배를 올리고 또 이 염주를 또 사서 스스로 이제 단주. 손목에 단주를 차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불교와 관련된 신문사를 제 발로 찾아가서 정기 구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쓰니까 한 달에 한 7,000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집으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신문이 오는데요. 좀 너무나 다른 세상이 있는 거예요. 좀 네. 몰랐던. 네. 그래서 신문을 통해서 우리 스님들의 생활과 또 우리 불교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도 신문에 아주 적나라하게 잘 나와 있고요. 또 많은 또 성각자들이 우리 한국 불교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도 글을 아주 좋은 글을 많이 써놨기 네. 때문에 제가 줄을 그면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얘기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한국 교수불자연합회 새로운 계획 잘 세우고 계신가요? 제가 이제 대전대학에서 교수불자회가 그런 대로 자리 잡았고요. 우리 학생들도 이제 스스로 아장아장 걷기 시작해서 제가 이렇게 뭐 약간 거리를 두고 지켜봐줘도 잘할 것 같습니다. 경조 스님도 계시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전국 단위의 교수 불자회를 관심을 두고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수 불자들의 어떤 신심들을 모아서 미래 불교라고 하는 청년 불교, 대학생 불교를 좀 도와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생 불교 학생회를 우리 교수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겠는가 그렇죠. 이런 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 이제 대불련 창립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올해를 계기로 해서 미래를 활짝 열어가는 젊은 불교를 수혈할 수 있는 기회로 네. 삼아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쏟아 부을 거고요. 코로나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전국의 7개 지역에 지회를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근처에 계시는 스님들하고 제가 통화를 해서 가장 신심이 좋으신 분들을 모셨거든요. 그래서 7군데의 이분들을 다 찾아뵙고 그분들과 함께 지혜를 모을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것을 이루기보다는 제가 한 개, 두 개 더 이루고 또 차기 회장님이 또 계시고 하니까 계실 테니까 또 이렇게 해서 우리 그 돌탑을 쌓아가듯이 제가 어렸을 때 이게 절에 따라다니면 항상 할머니가 돌 하나 얹어놓고 그렇죠. 기도하고 가셨는데요. 고등학생이 돼서 가보니까 이게 소복하게 큰 탑이 된 걸 보고 모든 일은 하나하나씩 하면 된다. 그리고 혼자서 다 쌓을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또 동시에 합니다. 그래서 저가 할 수 있는 만큼 또 저가 들 수 있는 돌의 무게만큼만 얹어놓고 또 다른 분이 또 와서 또 그분의 또 역량만큼 또 올려놓고 하면 큰 탑을 쌓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 말씀한 한마디 한마디가 아주 한마디가 지혜로우세요. 정말, 네. 아우, 보석이에요. 경찰학자로서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있으시다면? 예. 제가 2년간 한국 경찰 학회장을 했을 때, 예. 우리나라의 경찰 제도를 바꾸는 법의 개정이 있었는데요. 예. 그때 정부와 함께 이제 연합을 해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 위원장님 뭐 여러 그 법을 통과시키려고 했던 분들과 함께 자치경찰제라고 하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벌써 한 20개월이 지나는데 아마 두 분은 처음 들어보시는 눈치신 것 같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잘 알려져 있지 않죠.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의 한 80년 가까이 국가경찰 시스템을 해왔거든요. 네. 이것이 뭐냐면 경찰청장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전국에 있는 14만 경찰을 하나의 몸뚱아리처럼 움직이는 손발처럼 움직이는 게 우리나라의 이제 국가경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관심을 두는 것은 자치경찰이죠. 그렇죠. 우리나라의 이제 지방자치가 시작된 것이 1991년도입니다. 그러니까 30년이 훌쩍 넘었죠. 그렇네요. 그래서 지역마다 가보면
뭐 이렇게 보행로라든가 신호등이라든가 뭐 아기자기한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우리 동네에 갔다는 느낌들을 많이 갖지 않습니까? 종래에 네. 비해서는. 마찬가지로 이분들에게 좀 더 힘을 실어주고 경찰과 관련된 권한들까지도 조금 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자치경찰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과거에는 전문가인 경찰들이 만들어 놓은 경찰 정책을 우리가 단순히 소비만 했다면 이제는 우리 동네에 뭐가 필요하지? 라고 스스로 모여서 이야기하고 그런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생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먹을 밥과 내가 먹을 음식 그런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서 먹으면 아주 입맛에 맞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치안 서비스도 우리 동네에서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만들어서 우리가 소비하면은 굉장히 삶의 질이 좋아집니다. 그렇죠. 그렇겠죠. 네, 그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 반열에 들었기 때문에 선진국스럽게 행동하고 제도, 문화 이런 것들을 바꾸어 갈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동안 국가경찰 시스템을 너무 잘해서 우리가 이렇게 안정된 나라에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숟가락 하나 더 얹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 더 좀 건강에 좋은 또 우리 몸에 좀 더 맞는 그런 네. 치안 시스템을 좀 구축하는데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네. 이 얘기는 꼭 여쭤보고 싶은데요. 불자로서 하루의 시작도 여법하게 열고 계시다고요. 아, 네. 저는 이제 잠에서 깨면 예.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거기서 뭐 이렇게 건강 비법처럼 뭐 기지개를 아주 크게 키죠. 네. 그렇죠. 우리가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 못하는 자세가 누워서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부 이렇게 비틀어서 한 번씩 이렇게 예. 준 다음에 앉아서 입정을 좀 잠시 하고 나와서 제가 현관 쪽에 족자를 하나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예. 족자에는 이 불탑이 있고 불탑 앞에 그 관세음보살이 이렇게 불탑을 향해서 보살님이 이렇게 기도 정진하는 그런 사진이에요. 예, 저거 똑같네. 아, 네. 그래서 그 사진 있는 족자를 보고 이제 제가 기도를 좀 네, 하죠. 네. 근데 제가 이제 그 족자가 하고 인연이 된 것이 네. 교수불자 연합회 회장이 되고 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동국대학의 강의를 들을 때 예. 강의를 맡아서 하셨던 그 김천 지장사의 서남 스님께서 저한테 와, 그걸 예. 선물이라고 주신 거예요. 네. 너무 귀한 걸 주셨죠. 네. 그래서 펴보고 이렇게 걸어놨는데 저게 어디 있는 탑인지 몰랐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다른 곳에 있는 탑이 아니라 강릉 신복사지 탑인 거예요. 아, 저 또 고향이 강릉이네요. 강릉인데, 근데 그 고향 스님도 탑이네. 알고 주신 게 아니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고향에 있는 신복사지 탑을 아침마다 보고 이렇게参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야 이게 보통 연이 아니구나 저 스스로도 그렇겠네요. 놀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 고향집에 가면 부모님께 이제 인사드리고 바다 쪽으로 주로 갔는데 예. 이제 가면은 산 쪽으로 좀 가서 네. 신복사지하고 뭐 굴산사지, 네. 한계사지 이런 강릉 지역에 굉장히 절터가 많습니다. 네. 많죠. 예. 좋죠.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네. 둘러보고자 하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사진을 좀 관심을 뒀는데 조금 바빠서 미뤄놨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사진을 좀 배워가지고 그걸 한번 좀 찍으면 어떨까 그런 좀 조그만한 바람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이루어질 거예요. 네. 부처님 가피를 받으셔서 그래요, 맞아요. 원하시는 걸 착착 이루어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인연이 수년으로 계속 이어지시네. 그럼요. 네. 네, 교수님이 느끼는 설렘과 기대가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으로 가피 공식 질문입니다. 이사훈 교수님에게 부처님의 가피란? 벌써 마지막인가요? 저는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 그러게요. 말씀 몰랐습니다. 듣다 보니까 네. 벌써 그 시간이 됐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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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많이 늘 하십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나무간세음보살, 나무간세음보살 늘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하면 엄마야라기보다는 나무간세음보살이 먼저 나오는 네, 그런 맞아요. 상황인데요. 네. 저는 모든 것이 값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뭐 호흡 하나, 음식 하나 이런 것이 값이고요. 제가 이제 명함을 파면 그 뒤에
공양 개송이 개성이 있는데. 항상 예,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를 늘 생각하죠. 네. 그게 모든 것이 값이고 저는 이제 우리가 불자들이 합장을 하지 않습니까? 예. 항상 이제 옳고 그른 거, 좋고 나쁜 것이 없다고 하나다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합장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고 나쁜 것을 분별하지 않는 마음, 너와 나를 분별하지 않는 마음, 이런 것을 갖는 것, 이런 것이 가피가 될 거고요. 또 가피는 우리 부처님께 에너지를 받는 게 가피 아니겠어요? 예. 근데 일체 계유불성이다 이런 말씀을 네. 하니까 나도 작은 부처님으로서 다른 부처님께 에너지를 드리는 것은 또 어떤가? 그렇죠. 받을 생각만 하지 말고 줄 생각도 하다. 드리자. 네. 그리고 받으려면 먼저 비워야 되니까 네. 먼저 드리자. 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피란 그런 의미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너무 멋집니다. 너무너무 공감해요. 네. 어쩜 이렇게 말도 그냥 차곡차곡 그냥 정말 경찰 교수님 되게 됐어요. 정말 네 정말 공감하고요. 정말 매 순간이 값인 것 같아요. 저도요. 네 스님 오늘 우리 이상원 교수님 만남 어떠셨어요? 불연이 아주 가득한 만남입니다. 그 3개사 주의스님의 권유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갔고 네. 또 그 인연으로 군에서 법사 생활도 하시고 네. 우리의 삶은 매 순간 사실 인연의 연속입니다. 아마 그런 인연이 누구나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세부터 본인이 발언하고 끊임없이 그 길을 오려고 노력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숙세의 오랜 발언과 공덕으로 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부처님 법을 만났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고 또 진리를 함께 나누시고 또 전법하시는 우리 이상원 교수님 이 시대 대승보살의 네. 어떤 표본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네, 네, 네. 오늘의 인연으로 더욱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 부처님과 앞으로 원만 성취하시길 네, 바랍니다. 정말. 네, 감사합니다, 스님. 네. 오늘도 붓다에 후원해 주신 분들 소개합니다. 강미숙님, 김효순님, 박상구님, 배지현님, 오연녀님, 유경태님. 한 달에 10,000원, 작지만 큰 나눔 실천으로 새로운 누군가에게 불연을 지은 오늘 후원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여러분의 간내에 나눔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부처님 법향 속에서 한층 성숙된 시절을 맞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불교에서는요 번뇌를 손짓과 같고 먼지와 같다고 해서 객진이라고 합니다. 혹시 번뇌로 힘드시다면요 지금 느끼는 이 심란함이 다음에는 먼지일 뿐이라는 사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성불하세요.